잘되고 잘되리. 안녕하세요. 잘되고 잘되리의 사라입니다. 오늘도 잘되고 잘되리를 통해서 모두가 잘되고 더 잘되는 기쁜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유희성 소장님과 함께 건강한 삶의 정보와 지혜를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식요리사 유희성 소장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되고 잘되리 영광스럽게 출연한 네. 지식요리사 유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소장님. 네, 저희 잘되고 잘되리에서는요, 우리 소장님을 재밌게 알아가 보는 시간이 있어요. 음악 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지식요리사. 지식요리사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군대를 ROTC 장교로 군대를 다녀와서 제일제당이라는 회사에 근무했고, 해외 사업에 식품 수출을 했고, 한국 야쿠르트에서 네. 또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5살쯤에 쌓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요. 네. 실제로 저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식은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하시고, 저는 역할이 뭐냐면 그분들이 만든 지식을 조금 일반 청중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네. 풀어서 설명해주는 전달자를 하겠다. 네. 이런 개념으로 제 개인 브랜드를 만든 게 네. 지식요리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테마는 제 전공인 마케팅이었고요. 네.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마케팅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다 보니까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또 이렇게 자료를 공부하면서 좀 전하는 일을 했고, 네. 그러다가 창의력이 좋은 사람의 특징들을 보니까 만족도, 행복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또 자료들을 보면서 행복을 좀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안에 뭐 워라밸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또 다른 계기로 우연히 건강한 삶, 건강에 대해서 네. 이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놓치는 그 건강에 대한 아는 듯하지만 모르는 부분,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의 테마는 건강 관련된 지식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강지식 요리사. 예, 지금 현재는 테마가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분들이 네. 받은지도 모르고 또 기억도 못하면서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네.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평생 안 쓰고 버렸다면 준 쪽이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우리 생명을 받았을 때 뭐 부모님으로 받았든 또 신앙이 있으신 분은 절대자로 받았든 우리 생명을 받았는데 네. 이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게 자연 치유력, 자연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들어본 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강사라님 저 몸에서도 그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연적으로. 예, 피가 교체가 되고 있고 네. 어디 상처가 나면 며칠 후면 맞아요, 새살이 나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니까 못 느끼지만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자연 치유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자연 치유력이 있는지 모르고 몸에서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약 먹죠. 약을 먹거나 네. 병원을 가거나 네. 뭐 이러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차적으로는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으면 그 자연 치유력이 작동하는 원리를 좀 이해해서 네. 한번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화학약품 같은 걸 자꾸만 넣어서 뭔가 통증을 없앤다거나 증상을 없애는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대증요법이라 그러거든요. 네. 증상을 없애는 거지 원인을 제거하거나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가 뭐냐면 증상만 없애주는 거예요. 네. 열이 나면 열을 낮추고 열이 네. 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원적인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아주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네.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 선물같이 받은 뭐 부모님이 됐든 절대자가 됐든 뭐 삼신할매가 됐든 각자 믿는 쪽에서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자연 치유력이 있음을 네. 알려드리고 그걸 쓸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네네. 요즘 환절기고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감기잖아요. 네. 감기를 그럼 좀 예방할 수 있는, 또 감기가 들었을 때 어떻게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감기에 대해서도 네.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요. 한국에는 참 전 세계에 없는 것들, 유일한 것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감기약이에요. 감기약. 전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아, 진짜요? 한국에만 있어요. 오. 처음 들으세요? 네. 감기는 왜 약이 없냐면요. 그 원인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30대인데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네. 약국에 가서 내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 약을 달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저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그 비타민 오렌지 그려져 있는 뭐 큰 포가 있대요. 네네. 예, 그런 거 몇 개를 사서 타 먹어라 이 정도지. 아. 감기에는 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또 여러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한국 아이들, 어린아이들, 네. 한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먹는 처방된 감기약을 갖고 독일 의사한테 가서 네. 이렇게 약을 보여주고 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독일 의사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떤 중증 환자가 먹는 약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요? 예, 사실은 약의 오남용. 그런데 약이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약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네. 약의 한자를 볼까요? 즐거울 락. 즉 우리 음악 하시는데 즐거울 락. 즐거울 락자 위에 풀이 붙어 맞아, 있는 맞아. 거거든요. 여기 예,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풀이에요. 그게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한국 사람들은 약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제가 전 세계 제약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약을 덜 먹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약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아스피린부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막 전 세계에 막 그 제약 기술을 막 배포하는 나라는 독일 기업들이 아직도 최고입니다. 근데 독일 국민들은 아주 응급한 상황 아니면 가급적 약을 안 먹는 거죠. 그들은 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자연 치유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네. 뭐 이건 그냥 들려오는 얘기지만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과 독일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 뭐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네. 있지만 생체 실험을 통해서 사람 몸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했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작 자기들은 약을 많이 만들어 수출하는데 약을 잘 안 먹는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 약을 많이 먹어요. 미국 국민이 한국 국민 인구의 한 5배? 네. 3억 정도 되고 우리가 6천만 정도 네. 되니까 이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1년 동안 미국 국민들 3억의 인구가 먹는 약을 대한민국 국민은 3개월 만에 다 먹는다. 그러니까 약 소비량이 전 세계 어떡해. 인당 소비량이 약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의지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하면 뭐 제가 반대를 안 하는데 미국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의 사망 원인 5등 중에 2등이 뭐냐면 병원에서 잘못 처방된 약으로 사망의 원인. 이게 이렇게. 근데 미국은 의료 분쟁이 법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망을 하면 그걸 끝까지 파헤쳐서 원인을 규명하는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어서 약의 잘못된 처방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게 잘 밝혀지다 보니까요. 네. 미국의 의사 선생님은 약을 권유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권유해요. 네. 약을 쭉 늘어놓고 선택하라고 알려줘요. 한국처럼 일방적으로 이만큼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위험 요소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국 국민들이 일단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한국 국민들은 권위에 아주 쉽게 굴복해요. 권위. 그러니까 의사들의 라이센스, 의사들의 가운, 방송에서 나오는 멘트 이런 권위가 있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냥 법인 게 것처럼. 예, 그렇죠. 네. 근데 조금은 우리가 내 건강과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고 네. 하다못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면 이 약이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해요라고 물어봐야 되고 이만큼을 꼭 먹어야 돼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 화내잖아요. 안 그렇게 물어보죠. 자꾸 물어보려고 오지 마세요. 그죠. 그냥 믿고 먹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잖아요. 막. 그것의 결과가 썩 좋지 않아요. 네.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음의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웰다잉이죠. 웰다잉.
그러니까 사회가 쓰는 말들을 잘 따라가 보면 그 사회를 반영해요. 네. 한 20년, 25년 전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말을 써요? 웰빙. 웰빙,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자. 맞아, 윈. 맞아. 잘 존재하자. 그때 막 먹방부터 해서 잘 먹어야 돼. 뭐 좋은 건 먹어야 돼 했는데 그 말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well dying. 잘 죽자. 네. 정말 70대 이상 뭐 어느 정도 노년에 들어선 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하면 뭐든지 잘 못 죽을까 봐. 네. 치매나 파킨슨이나 뭔가 인간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서 말년이 부끄러울까 봐. 그래서 잘 죽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 못 죽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잘 되고 잘 되리 그랬는데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올바르게 먹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조절이 된다면 사람의 몸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네. 13년 정도 어떤 영양이나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조율해 드리는데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의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프고 슬프게 죽지 않은 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약이 또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네네. 또 질병에 또 고통받는 사람들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끊지 못해서. 약을 이렇게 표현드려요. 네. 약은 브레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나빠지거나 위험해지는 걸 잠시 잡아주는 브레이크예요. 네. 근데 이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덕에 차를 세우면 핸드 브레이크 같은 걸 이렇게 딱 당겨 놓잖아요. 뒤로 네. 밀리지 말라고. 네. 근데 차를 이제 다시 갈라 그래요. 네. 근데 이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가면 차가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풀어주고 가야 다시 목적한 거 가는 것처럼 네. 약은 일시적으로 쓰는 브레이크라고 정의 내리고 네네. 최종적으로 몸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의 힘은 몸 안에 있다가 저의 믿음이에요. 네. 자연 치유력. 네. 근데 자꾸만 그 브레이크를 계속 넣으면서 하면 몸이 회복되는 것들이 방해되는 거죠. 네. 그거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법으로 뭘로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제가 13년 동안 상담해드리고 조언해드린 분들이 그 자연 치유력으로 정말 7년, 8년을 병원을 전전하면서, 그러니까 성인 아토피였어요. 네. 아이 둘의 엄마였고, 갑자기 둘째를 낳고 아토피가 나와서 일상이 불가능한. 그래서 한 7년 정도, 7년 정도를 전국의 아토피를 잘 고친다는 분들을 찾아다녔지만, 병원을 다녔지만 회복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시는 교회에 친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러 잘못된 원인 중에 뭐 예를 밀가루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그런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식생활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식생활을 좀 조율해드리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을 제한해서 좀 몸이 필요한 영양을 넣어드리고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동안 한 7년 동안 몸에 넣었던 그 스테로이드 같은 네. 그런 그 약물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배출될 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네. 견디면서 네. 지금은 90% 정도 완화됐어요. 회복이 됐어. 네. 일상이 가능하고 네. 매일 누워만 있던 엄마, 그러니까 아들 둘이거든요. 매일 누워만 있던 엄마, 그리고 누워 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화냈던 엄마가 네. 밥을 차려주고 학교를 같이 가주는 가정에 이제 엄마가 돌아온 거죠. 맞아요. 우리 건강이 정말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그 만성질환이라고도 하지만 고혈압,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은 약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그걸 삼고라고 불러요. 저는. 네. 삼고라는 거. 고혈압, 고지혈, 당뇨 말고 고혈당. 고혈당. 그래서 그냥 삼고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네. 증상이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 병 안 하죠. 네. 고지혈 병 안 하죠. 그러네요. 고지혈증 그러죠. 그러네요. 고혈당 병 안 하죠. 네. 고혈당증이라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이름을 좀 잘 해석해야 돼요.
이름이 제가 개인 브랜드를 지식 요리사로 지은 그쵸, 건 그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공부하는 법, 세상 일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조금 해요. 네. 제가 뭐 공부를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본질이 보여요. 옛날 분들이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어요. 정말 이름에 담긴. 네. 이건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 네. 공자 선생님이 굉장히 지식이 많았잖아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분이 뭐 정치인이 돼서 그걸 실현해 보진 별로 못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어느 나라의 왕이 공자 선생님을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대요. 네. 당신 우리나라 지금 일단 총리,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왕 바로 밑에 있는 대빵으로 초빙을 할 텐데 그러면 당신은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겠냐라고 물어봐요. 네. 그때 공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게요?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를 써서 정명하겠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름의 모든 관공서가 그 이름에 맞춰 일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 이름에 맞춰 일하면 돼요. 근데 그 이름과 반대되게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조직이 생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인데 그래서 이름을 공부하면 좀 지식이 보여요. 제가 지식 요리사로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름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이름을. 그러면 볼까요? 고혈압? 고지혈병이라고 안 하고 고지혈증, 그러니까 증상이거든요. 증상, 맞아. 그러니까 뒤에 증자가 붙으면 네. 뒤에 증자가 붙으면 영어로 신드롬이에요. 근데 증자가 붙는 병은 다 증상인데 치료약이 없는. 왜냐하면 증상인데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치료약을 하려면 네.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치료약도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뒤에 증자 붙는 병들 후천성 면역 결핍 증. 의처증, 의부증. 그러니까 증이라고 붙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실제로 병이 아닌 거예요. 증상인데 원인을 몰라. 그래서 치료약도 없어.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혈액 안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 왜 높아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네. 이게 높아지면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약을 먹어야 돼 이러지만 네. 과연 왜 높아질까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그 다음에 당 수치가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원인은 모르고 네. 그 위험하니까 낮추는 건 내가 방법은 알아. 낮추는 약은 내가 개발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세 가지 약이 전혀 무용하거나 네. 그 위험하다는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만 한 스텝 들어가서 네. 왜 그게 수치들이 높아지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네. 자연 치유력이라든가 몸의 회복의 길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좀 알려주세요. 뭘부터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고혈압부터 말씀을 한번 네. 들어볼까요? 고혈압 하면 그러면 이름대로 압이 높은 거잖아요. 네. 혈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그러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역사가 있는데 혈압계가 발명되고 건강상에서 혈압이 이슈가 된 건 언제부터냐면 수술을 하면서부터예요. 수술 이전에는 혈압보다는 맥박을 더 중요시 여겼죠. 맥이 세게 뛰나 약하게 뛰나 빨리 뛰나 늦게 뛰나. 네. 심장의 그쵸, 박동이 증상이 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시 됐는데 혈압이 왜 갑자기 우리 의학의 이슈가 됐냐면 사람 몸을 열어서 막 피가 흐르고 하는 과정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일정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이라는 이슈는 사실 현대 수술이 발전되면서 수술을 하면서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혈압을 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추천드리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일본의 내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한 80이 한참 넘으셨을 텐데 고혈압, 나라에서 지침을 준 대로 혈압약을 처방하면서 본인이 느낀 연구하고 하는 거에서 놀라운 건 혈압이 높아지는 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혈압이 늘 80에 120이 일정한 게 병인 거죠.
힘을 쓸 때는 혈압이 올라가야 돼요. 노동을 할 때는.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수면을 할 때는 혈압이 좀 내려가서 평안해져야 되고 막 자고 있는 혈압이 막 높아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은 차로 따지면 RPM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RPM. 혹시 네, 아세요? 알아요. RPM?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우웅 맞아요. 밟으면 우웅 뭐 올라가죠. 1, 2, 3, 4, 5 5 해서 4부터는 빨간색으로 네, 돼 있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그게 RPM이거든요. 네, 네, 네. 일종의 차로 따지면 RPM인 거죠. 우리가 차가 빨리 달리고 싶어서 엑셀을 세게 밟으면 RPM이 쫙 오른단 말이에요. 네. 딱 엑셀을 띄면 또 내려가고. 맞아요. 몸도 그 혈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운동을 막 할 때는 혈압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차분하게 앉아 있을 땐 또 혈압이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의 혈압의 패턴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한국 고혈압 협회에 고혈압 학회에 지침이 있어요. 네. 왜냐면 고혈압에는 백위의 혈압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병원 가면 혈압이 평상시보다 2, 30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집에서 재보면 또 그거보다 낮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혈압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치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적정한 혈압약의 처방은 이런 거예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한 30일 정도를 네. 재보라고 권고해요. 근데 그 재는 방법도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방송을 드시는 분들 꼭 집에 혈압계를 하나씩 비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이런 게 권고사항인 거예요. 팔과 가슴과 혈압계의 높이를 일치해요. 아마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일치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래요. 네.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하셔도 좋고 내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원하면 물도 한 모금 드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침에 혈압을 재는 건데 그때 첫 번째 잰 혈압은 쳐다보지도 말고 치우래요. 오. 두 번째 잰 혈압을 적으라고 정확히 지침이 돼 있어요. 왜? 그러니까 첫 번째 혈압은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지우고 두 번째 혈압을 적고 그걸 한 달 정도를 적어보면 네. 아침 혈압의 패턴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왜냐면 전날 악몽을 꾸면 아침에 재보면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 전날만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잠 못 자면 혈압이 높아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아침에 하루치 혈압을 갖고 측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평균치를 보고 이게 높게 유지가 되는구나.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좀 높구나 평균치가. 그럼 그때 좀 처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병원 가서 그 순간에 재는 거. 혈압을 재고 있는데 자꾸만 에러 나는 경우도 있으면 뒤에서 좀 빨리 좀 합시다. 막 예를 들어 그렇게 승질나게 하면 올라가지. 네. 뒤에서 막 맞아. 사람들 좀 빨리 막 그런 것도 올라가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혈압 가서 쟀더니 17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쟀더니 130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발이 부러졌을 때요. 발목이 부러졌을 때 혈압 안 재요. 네? 왜냐면 여러분 발목 부러졌을 때 가서 혈압 재보세요. 혈압이 진짜 높게 올라가 있어요. 왜요? 이 부러진 뼈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하니까 어머. 글로 피를 그러겠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 원인을 아니까 그때 만약에 180 나왔다고 혈압 강화제를 주는 의사는 안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 동안 먹는 약,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약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으로? 조가 훨씬 넘죠. 진짜요? 근데 그게 금액을 어떻게 추산을 해야 되냐면 약국에서 팔리는 소매 가격이 아니라 기업에서 나가는 공장도 가격. 이거는 딱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측정이 가능한데 똑같은 약도 약국마다 판매 금액이 달라서 최소 소매 가격까지는 우리가 추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은 제약회사 출고 가격이에요. 네. 제약회사 기준 막 항암제부터 다 해서 5만 가지 약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게 약 9조 정도 돼요. 9조. 근데 통상 약 유통비용을 5배에서 10배로 보더라고요. 약국에서 파는 약들이 10배 정도는 된대. 그러니까 1,000원짜리 약이 10,000원에 팔리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도 그러니까 제약회사 기준으로 9조 정도. 그런데 그 9조 안에 1등이 뭐냐? 1조 5천억인 혈압 강화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이야. 1조. 그 다음에 혈당 강화제 1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팔리는 약 9조 중에 3조 5천억이 삼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평생 먹어야 된다면 그게 밥이지 약입니까? 그렇죠. 약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을 좀 이게 자연 치유할 수 있게 좀 우리 소장님이 도와주세요.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거하면 혈압은 제자리로 가죠.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다양해요. 네. 근데 대부분 가장 주 원인 중에 하나는 과체중이죠. 아,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영양 다이어트예요. 네. 다이어트를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나 이런 뜻이에요. 아, 진짜요? 빼는 게 아니고? 네. 오. 살이 빠진다는 게 그 맥락인 체지방이 거예요. 빠지네요. 네, 네. 네. 문제는 하나. 네. 우리 주로 비타민 미네랄의 공급원이 과일이잖아요. 네. 과일을 먹고 찐 살은 지구를 10바퀴 뛰어도 안 빠진다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요? 건강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네.